이번에는 SVG를 사용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VG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ML 기반의 벡터 이미지 형식인데 주로 2D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SVG의 주요 특징으로는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 시에도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수정하여 부드럽게 선이 움직이는 형태의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SVG 상에서 도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태그가 있고 이 서클 태그는 원을 나타냅니다. 서클의 X좌표는 30, Y좌표는 30, 반지름은 20을 가진 원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로크는 선을 나타내고 스트로크의 위드스는 스트로크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필 속성은 배경색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렉트도 넓이 60, 높이 60짜리 사각형을 나타내고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나타냅니다.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위드스, 필 속성도 지정해줍니다. 패스는 선을 나타내는데요. D 속성을 통해서 도형의 좌표와 명령을 전달받아 직선, 곡선 등 다양한 도형과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과 L 그리고 H 다양한 속성들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보면 M20를 사용해서 X좌표로 20픽셀 그리고 Y좌표로 20픽셀을 이동한 다음 X축 33픽셀, Y축 40픽셀까지 큐빅 베지어 곡선을 그리는데 40, 10과 80, 10은 각각 컨트롤 포지션인 XY축을 나타냅니다. 또한 S00과 47, 10을 사용해서 33과 40포인트에서 40에서 70까지의 매끄러운 3차 베이지어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00은 컨트롤 포지션의 XY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선이 그려진 SVG 태그의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해석기가 존재하니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위드스를 지정하고 필 속성을 트랜스페런트로 해서 배경색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라인 캡을 라운드로 해서 선의 끝 처리가 둥글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태그를 사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서클 태그와 렉트 태그를 같이 묶어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스트로크 속성과 스트로크 위드스를 상속을 내려주어 적용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SVG 태그에서 서클은 30픽셀 정도 떨어져 있고 반지름 20픽셀을 가지고 있어 총 40픽셀의 크기의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각형도 선언한 대로 잘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패스도 끝처리가 둥글게 지정이 되어 있고 베지어 곡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태그를 사용해서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위드스 속성을 동시에 지정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VG 태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VG 요소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SVG 요소 내부에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태그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과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VG 요소 내부에서 애니메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애니메이트 태그를 사용하고 애니메이트 트랜스폼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애니메이트 모션, 셋 등의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트 태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와 마찬가지로 서클 태그를 만들어 CXCY, R 속성을 사용해서 40픽셀 떨어진 곳에 반지름 20픽셀짜리 원을 만드는데 그 내부에 애니메이트 태그를 사용해서 원이 from 10에서 2까지 duration 2초 동안 repeat count infinite가 아니라 indefinite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 무한히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10에서 30까지 바뀌기 때문에 최소 20부터 60까지 원이 크기가 계속 반복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10에서 30까지 무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30까지 커졌다가 10으로 다시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류 속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10, 30, 10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트 트랜스폼 태그를 사용해서 0초부터 2초 동안 트랜스폼 속성 중 로테이트를 딜레이를 0초로 해서 애니메이션 시작 딜레이입니다. 그리고 2초 동안 from에서 to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속성을 프리즈로 하게 되면 CSS에서 애니메이션 필 모드를 포워드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프레임 상태가 유지되고 어디티브 속성을 썸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누적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from에서 to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상태를 합산해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트 모션 태그를 사용해서 듀레이션 2초 동안 반복하면서 로테이트를 오토로 하고 키포인트를 010, 키타임즈를 0.5, 1로 그리고 칼크 모드를 리니어로 하는 모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mpas라는 태그를 두어서 해당 패스를 계속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패스를 따라다니면서 애니메이션이 리니어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되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칼크 모드를 스플라인으로 한 다음 키 스플라인스를 베지어 곡선 값으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각형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셋 태그는 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애니메이션보다 특정 시점에 변경되어야 하는 애니메이션에 사용되게 됩니다. 렉트 태그의 색상을 레드에서 그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1초 뒤에 시작하고 3초 동안 변경한 뒤에 피해 속성을 프리즈로 하여 초록색으로 유지한 상태로 멈추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로 고침을 해보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서클 태그도 세로 고침을 해보면 작아져 있다가 커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필터 효과를 사용해서 포토샵에서 가우시안 블러 같은 이 블러 효과를 나타내도록 할 텐데요. 표준 편차 속성을 0으로 하여 초기에는 흐림 효과가 없도록 하다가 애니메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이 표준 편차를 변경을 해서 3초 동안 반복해서 변경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사각형에 적용을 해서 필터 효과를 URL 속성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노란색 사각형이 흐려졌다가 다시 명확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프스 태그는 정의를 나타내는데 이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한 다음 URL로 필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건 태그를 사용해서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50%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100%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각각 스탑 태그를 사용해서 애니메이트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네임으로 각각 스탑 컬러를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각형을 별 모양으로 그렸는데요. 이렇게 중앙이 노란색 빛깔로 변경됐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붉은 빛으로 변경되는 그라디언트 효과를 애니메이션으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리핑 효과를 사용해서 렉트 상에서 애니메이트가 100, 150 너비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사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해당 클립 패스에 따라서 서클이 겹쳐져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클립 패스 속성 내에서 사각형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태그를 사용해서 폴리곤으로 별을 그리고 해당 폴리곤 내에서 애니메이트를 사용해서 별 모양을 조금 더 다르게 보여주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렉트 태그를 사용해서 이 렉트 태그 안에서 별 모양이 보여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파란 별이 마스킹되어 하얀색 바탕의 상자에서 확대되었다가 축소되는 별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그가 아니라 스타일 시트에서 SVG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VG 태그는 각각 기본 도형들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래스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정도만 작성을 해주고 폴리곤으로 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속성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도 그려줍니다. 먼저 서클 애니메이션을 작성해서 from R 속성을 10에서 30으로 변경시키고 CX를 20에서 60으로 변경시키는 좌표 이동을 시키면서 반지름을 커지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타이밍은 Alternate로 적용합니다. 이처럼 서클의 R 속성, CX 속성이 변경되며 약간 오른쪽으로 확대되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lternate이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줄었다가 커졌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렉트 태그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보겠는데요. 트랜스폼 오리진을 중앙으로 부여를 하고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로테이트 0에서 360도로 계속 회전하면서 색상은 레드에서 블루로 계속 변경을 시키면서 알터네이트 리버스를 통해서 반대로 교차하면서 진행하면서 이지인 타이밍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씩 빨라지는 가속도가 붙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레드, 옐로우, 레드로 변경을 해주고 엔드 그라디언트 애니메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선언해서 블루, 그린, 블루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타트 클래스에는 스타트 그라디언트 애니메이션을 부여하고 그리고 엔드 그라디언트 애니메이션을 엔드 클래스 선택자로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폴리곤에는 그라디언트 폴리곤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부여해서 애니메이션 속성을 사용해서 큐빅 베지어 속성을 부여하고 로테이트를 0에서 360도를 변경하면서 스케일 속성도 0에서 0.8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하도록 알터네이트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별 모양이 작아졌다가 커지면서 회전하며 그라디언트가 초록 빛깔에서 붉은 빛깔로 계속 변경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R 속성인 반지름을 20에서 80, 다시 20으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스크 내부에서 20, 80, 20으로 반지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로 삼각형을 그려볼 텐데요. 삼각형을 그리기에 앞서 패스의 전체 길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을 선택해서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트라이앵글 셀렉터의 패스 요소를 선택해서 get total length로 전체 패스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542 픽셀 정도 되는 패스의 길이를 알아냈다면 해당 값으로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와 대시 오프셋을 작성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와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을 542로 지정을 했습니다. 스트로크 대시 어레이의 경우에는 선의 실선 부분과 공백 부분의 길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542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선의 길이가 542이고 그 다음 공백이 542 길이가 있기 때문에 선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선이 그려지지 않은 것처럼 공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라인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스트로크 대시 오프셋을 0으로 바꾸어서 542에서부터 0까지 이동하며 실선으로 공백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선이 542픽셀에서 0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이 그려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응형 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은 모든 웹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웹페이지의 콘텐츠가 PC와 모바일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면 한 군데를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번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해상도 차이에 따라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할지 반응형 웹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응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적응형과 반응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GitHub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창을 줄여보면 반응형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은 하나의 HTML 코드를 사용하고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웹페이지의 여러 해상도에 대한 콘텐츠 노출을 CSS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의 장점은 하나의 HTML 코드를 사용하므로 유지보수성이 높고 기기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PC에 노출할 콘텐츠와 모바일에 노출할 콘텐츠가 다르다면 유지보수성이 낮아질 수 있고 또한 하나의 HTML 코드를 사용하고 PC, 모바일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고 로드해야 하므로 PC 모드의 경우나 모바일 모드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일부 로드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적응형 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줄여도 데스크탑 크기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스크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툴바 전환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모바일 주소로 도메인이 변경이 되면서 모바일 화면에 사이트로 진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웹은 서버 측에서 사용자의 기기를 감지해서 해당 기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특정 콘텐츠를 특정 해상도에 맞춰 제공할 수 있어 특정 기기 사용자에게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할 때 고민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코드 대신에 현재 기기에 필요한 HTML, CSS 코드만 로드하므로 성능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여러 기기에 맞는 코드를 각각 유지보수해야 하므로 같은 내용의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클 수 있고 유지보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서비스의 콘텐츠의 종류와 타겟층과 같은 마케팅적 요소와 기획적 요소, 서버 비용, 개발 유지 보수성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는 반응형 웹 디자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뷰포트의 너비, 높이, 해상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스타일을 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크업을 작성하고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기본적인 스타일링을 하고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미디어 민 1025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아티클 태그에는 미디어 스크린 앤드 민 위드스 1025라고 표시를 해서 1025픽셀 이상의 스크린 화면에서 폰트 사이즈가 30픽셀로 커지도록 하고 컬러가 레드로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1025픽셀 너비 해상도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커지면 붉은색으로 30픽셀 폰트 사이즈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스 1024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아티클 태그의 p 태그에는 맥스위드 1024라는 미디어 쿼리를 부여하여 1024 이하로 변경되었을 경우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레드로 있다가 줄어들면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클래스 선택자에 오리엔테이션이 랜드스케이프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몬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미디어 쿼리에는 랜드스케이프와 포트레이트 속성이 있는데 랜드스케이프 모드일 때는 보고 있는 브라우저의 해상도에서 너비가 높이보다 클 때 적용되고 포트레이트는 높이가 너비보다 클 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현재 1098-1179로 세로가 가로보다 더 작습니다. 이 상태에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너비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랜드스케이프 모드가 되면 살몬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를 줄여보겠습니다. 너비가 아직까지 크기 때문에 유지되다가 다시 너비가 높이보다 작아지면 보라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으로 사용을 해보겠는데요. 640픽셀보다 크면서 1024픽셀보다 작을 때의 바이올렛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픽셀 이상 1024 이하 구간에서만 바이올렛 색상이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문법으로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프린터 속성을 사용해 볼 텐데요. 프린트할 때 아티클 태그를 디스플레이 논해서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하고 미디어 프린트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요소의 컬러를 블루로 변경하고 폰트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맨드 P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 모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미디어 프린트라는 클래스 선택자의 내용이 매우 크게 폰트 사이즈가 지정되었고 컬러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references Color Scheme 다크 속성을 사용해서 다크 모드로 변경되었을 때 백그라운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크롬에서 테마가 기기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 되고 만약에 어둡게 바꾸게 된다면 현재 어두운 테마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게 변경을 한다면 이렇게 밝게 색상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을 기기로 해두었다면 설정에서 화면 모드를 다크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refers Reduced Motion이라고 해서 이 속성을 Reduce로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과 트랜스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Prefers Reduced Motion 클래스 선택자에 트랜스폼을 논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동작 줄이기 옵션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Prefers Reduce Motion 속성이 적용되어 트랜스폼이 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단순화 및 개인화 옵션에서 윈도우즈에서 애니메이션 표시를 끔으로 변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처 태그에서도 살펴보았겠지만 서포트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웹피 이미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웹피를 지정을 할 수 있고 프로그레스 바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레스 바의 색상을 변경하는 등의 서포트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는 특정 CSS 속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CSS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을 폴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웹 기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웹피를 지원하므로 웹피가 노출되게 되고 프로그레스 바를 웹킷으로 지원하므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어폭스를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에서는 모질라 어피어런스 속성을 받아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랙티브 웹 구현을 위한 다양한 CSS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CSS 변수부터 시작해서 오퍼시티, 비저빌리티 등을 활용한 레이아웃의 점진적 노출 기법이나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살펴보았고 SVG를 활용한 애니메이션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응형 웹 디자인을 통해서 미디어 쿼리 활용법과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한 서포트 규칙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정적인 웹페이지에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